이제 시작이지요. 예, 함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양당에서 뭐 거의 버림받은 낭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남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세요, 지금? 예. 네, 정봉주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패널을 개 취급하는구만 그냥 버림받았다 그러고. 아이, 개 취급이 뭡니까? 개도 아깝지요. 개도 아까 그 네. 용산이나 개 취급하라고. 아니, 요즘에 두 분이 커플이 돼갖고 아주 뭐 여러 방송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 어떻게 합이 잘 맞습니까? 커플로 표현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시요? 저는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 네, 그런 얘기까지도 여기서 굳이 밝히셔야 되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커플이라고 그러니까. 방송 커플. 예, 방송에서 워낙 요즘 두 분이 이제 자주 하시잖아요. 뭐 쓸데없는 거에 반응을 하고 그러세요. 예. 근데 우리 정몽주 원장님은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뭐 질문지가 컨닝 들어와 페이퍼 있나 좀 보요. 커닝 페이퍼. 예. 뭐 저희가 나눌 이야기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정치 현안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특히 이제 뭐 특검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아마 이미 많이 얘기를 좀 하셨고 입장 정리가 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특검법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법이 평평한 상태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 법 앞에 평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법 자체가 좀 악법이다는 아마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이거는 특검법이잖아요. 네. 원래 특검은 수사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든 범죄 내지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뭐 이런 포괄적인 법률이 아니고 콕 수사 집어서 하는 대상이 거니까. 매우 한정적이고 수사 기간도 제한적인 그야말로 특별법이잖아요. 만인 앞에 평등할 필요가 없군요, 이거는. 만인이 적용받을 일이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거는 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뭐 굳이 만인 앞에 평등할 필요도 없는 오래 특검법인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뭐 당연히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래서. 또 시험에 들게 하시네. 왜? 아니 저는 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지금 특검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어서 11월 하순에는 본회의장에 올라올 텐데 네. 제가 이제 가을부터 한 얘기거든요. 음. 이거를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 제안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네. 개시 시점만 총선 이후로 조정하는 네. 수정 제안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자. 음. 왜냐하면 총선 직전에 어쨌든 대통령의 영부인이 수사 대상으로 뭐 소환이 된다든지 이러면 부담되니까. 선거에 영향을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요 네. 시기만 조절하고 네. 하는 쪽으로 수정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하자. 네. 근데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CL 안 먹혔고 이제 이 상태까지 왔잖아요. 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왔어 이미 이 네, 상태로.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는 거의 예정되어 네, 있는 네, 네. 것이고요. 네. 거부권 행사돼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단계에서도 수정안이 마련돼서 수정안을 수도 먼저 있고. 통과시키면 원안은 폐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좀 남아 있다. 수정하려고 민주당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의 결정을 좀 두고 봐야죠.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러니까 수정 제안도 안 할 것 같고 아마 민주당이 수정 제안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죠? 누가 민주당이 수정 제안을 한다고? 아니, 국힘이.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 방송에 집중 좀 하세요 좀. 둘이 워낙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오래 하고 계셔갖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특검법이 근데 지금 이제 통과되고 뭐 이렇게 되면 선거에 악영향이 좀 있을 거는 조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이면 차라리 좀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수정해서 국민의힘 좀 제안을 하고 그럼 민주당이 그걸 받아갖고 수정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글쎄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정당처럼 보이잖아요. 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독자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쳇말로 그 민주당 쪽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은 네. 용산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네. 국민의힘이 네. 그럴 정도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가 뭐 하세요? 독자적 판단을 못한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 느낌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용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남 의원이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용산에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정 제한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말씀 좀 빨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힘에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골치 아프겠죠. 왜냐하면 그 특검법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속마음은 있지만 왜냐하면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 찬성을 하니까 바닥에 가보면 이제 그 선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을 가보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이 높으니까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말 꺼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럼 이제 뭐 공천에서 아웃되는 거니까. 아니 이렇게 말 꺼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박문규 받아요. 그냥 박문규 장관 거기 내리 꽂았잖아요. 아니 경선하자니까. 무슨 경선 얼마든지 아웃이야 오케이. 그냥. 당신 아웃. 지금 이 지역에 누구예요? 박문규. 그 이미 결정됐어요? 아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데 네. 언론에 나오는 거는요 누가 흘리겠어요? 본인이 흘리죠. 그 간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네. 지역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럼 뭐 확정이네. 거의 그렇게 보여요. 이번 일요일 날. 그럼 뭐 정해졌죠. 가서 똥 뿌려요 그냥. 뭐 출판 기념회 보고. 아니 가서 축하해 주면서 저는 경선 붙자. 얼마든지 오케이다 나는. 경선으로 언제라도 경선하자. 아마 축사한다고 들어가면 거기 그 보디가드 이런 사람 세워놓고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와갖고 뭔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방송에서 계속 심한 얘기를 하는데. 심한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경선하자는 없어요. 게 제일 심한 얘기죠. 그렇게 심한 얘기예요? 심한 얘기지. 경선하자는 경선하면 얘기가? 박문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수원시장까지 나온 분 아니에요. 아니 그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있잖아. 그 유명한 분하고 계속 같이 방송하잖아 요즘. 누구요? 정봉주하고. 정봉주라고.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죠 그냥. 그러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박문규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 그 출판기념회 하면서 박문규 장관이 아마 못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기회 안 줄 수 있어요. 가서 내 축하해 주기로 그건 왔다. 알겠지, 아니야 안 해요. 국힘은 지금 뭐를 보고 이러세요. 출판 기념회 오는 거 어떻게 막아? 마이크를 안 주겠지. 오는 거 막지는 못하는데. 마이크를 안 줄 수는 있겠네. 그럼요. 마이크 안 줘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박문규고 내가 용산의 점지를 받은 장관이라고 하면 난 안 줘요. 가서 나는 끌어내라 그래. 책을 한 100권 사세요 그러면. 그게 미쳤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제목을 봤는데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까워. 제목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들어보는다니까.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수원 팔달구에 보면 그 팔달구에 보면 10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산동이 있어요. 근데 매산동 꼬마의 꿈인가?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매산동 출신이에요? 매산동. 잘 모르겠어요. 학교는 세류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매산동 골목으로 세류초등학교를 다녔나 보죠. 본 방송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책에 한 몇 페이지 정도를 딱 읽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물어봐. 이 내용을 보니 박문규 장관님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야? 그거 서로 알면서 선수들이 그러면 곤란한 질문을 본인이 해야겠어요. 직접 쓰지도 않은 책을 갖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거기서 그렇게 똥을 뿌리라고요? 그럼요. 제대로 뿌리려면. 아니 근데 근데 요 방송 나가면 물론 많이 안 보겠지만 이 방송을 이 방송 나가면 입소문이 나갔고 거기에 박문규 장관 귀에 가는 순간 야 김영남 이 개 SS 나오면 끌어내. 이 얘기 한다니까요. 그럼 마이크 잡고 경선합시다 하는데 그럼 사람들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 안 할 수가 있어? 경선하면 떨어질 건데? 근데 매산동 꼬마는 그러면 용산에서 보낸 게 뭐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매산동 꼬마가 누구예요, 근데? 지금 책 내는 그분 계시잖아요.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 용산 이제 본인이 뜻을 밝혔겠죠. 난 여기로 가겠다. 여기가 그나마 수원 중에서 제일 나아요, 여기가. 국힘 입장에서는 병인가요?
병. 수원병.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이제 김영진 의원이 있고요. 네. 민주당에. 네. 김영진 의원이 이제 친명의 핵심이고 네. 지역이 민주당한테 많이 유리해졌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남 의원이 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네. 아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수원시장 후보로 뛰었는데 네. 8달구만 놓고 보면 이겼어요? 제가 3,650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석패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김은혜 그때 당시 도지사 후보는 990표 정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긴 지역이네. 김은혜 후보보다는 2,700표 정도를 더 받았죠. 아니, 근데 김영남 전 의원님은 저는 이제 수원 안 살거든요. 예. 왜 이렇게 저한테 맨날 이게 문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다 김영남의 경제교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여기가 경제 전문가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저한테 명함을 준 적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요? 이게 선거운동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이. 전국에 다가. 저걸 소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기 있는 사람은 소팅을 해야 되는데 그 소팅하는 비용이 문자 막 뿌리는 것보다 더 비싸.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명함을 주고 받고 이렇게 인사를 한 분들은 다 이제 가는구나. 명단에 집어 넣는데 그래서 가는 모양이네요. 아니 우리 정 MC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대방동이에요. 그럼 좀 가깝죠. 저는 제주에서도 와요. 출마하신다고? 그렇습니까? 이게 소팅 안 해갖고 네. 언제 명함을 모르겠어요. 받았죠? 저도 드린 적이 없는 나도 것 같은데. 전에 무슨 받은 방송할 적이 때 없는데? 나간 적 없어요. 그런가? 내가 줬나? 방송할 때 이거 명함을 약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정용진 MC 거라고 내가 준 것 같은데. 제 거를 왜 거기서 드려요? 네. 여튼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와중에 상대방의 말이 너무 이건 허황되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종을 한번 치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막으셔도 되고요. 아니 김영남 의원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습니까? MC가 할 때 안 누를게요. 제가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얘기를 되는 얘기를 하면. 네, 고를 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하여튼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더 많이 확산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요거 두고 굉장히 음모론의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거는 그래도 정치를 좀 꽤 오래 하신 두 분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는 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우리 현명한 지혜로 두 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을지 그 답을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있습니다. 일단 음모론이 나온 거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서 나온 얘기가 1cm 정도의 열상이다. 네. 근데 이게 칼에 찔리면 보통은 배인 상처, 자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속보를 들으니까 칼로 찔렸는데 왜 자상이 아니고 열상이지? 열상은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피부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갸우뚱했어요. 이게 왜 자상이 아니고 열상이라고 발표를 하지? 칼에 찔리면 보통은 자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 하나 됐던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근데 보니까 방금 전에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의 의사분이 나와서 네. 1.5cm 정도의 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전해진 속보가 열상으로 나온 게 그게 좀 잘못된 발표군요. 음모론의 그 기폭제가 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네. 이동 경로입니다. 네. 사실은 칼에 목을 찔려서 급한 응급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가덕도란 말이죠. 네. 발생이. 그러면 그 정도 응급 상황이면 가장 가까운 병원, 특히 부산대병원에는 응급외상센터가 있단 말이죠. 권역외상센터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이나 이게 입원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이동 경로 보면 차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헬기로 부산대병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헬기로 이동하는데 서울대병원의 헬기 착륙장이 지금 공사 중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국회 옆에 있는 여의도 쪽에 헬기 착륙장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을 도로와 공중에서 허비했어요.
근데 이거는 응급 환자의 이동 경로로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이동 경로거든요.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니까 네네네네. 바로 가장 처치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바로 응급 처치 내진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5시간을 이동해서 서울에 와서 네네네. 수술을 혈관 재건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의사분들도 갸우뚱하는 네네네.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은 뭐 지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음모론이 나오게 된 빌미 같은 게 그런 그렇죠. 데서 있었다는 제가 말씀이신 보기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네. 이제 애초에 이루어졌던 경찰의 1cm 정도의 열상은 오늘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자상이라고 1.5cm의 자상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가 됐죠. 의혹 해소됐고 예.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좀 있으신데 우리 정봉주 원장님은 또 딴 거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 어제 카톡 보세요, 뭐예요? 아니요, 그 브리핑 어제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본 거고요.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들을 내는 것을 일단 금지하고 있죠. 항구령을 내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잘 상황을 모르고 얘기하게 되면 음모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척 그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사건과 무관하게 야당의 대표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여당이나 그다음에 용산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 입장 입장 발표 표명은 했잖아요.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안 될 되는 일이다.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입장 표명이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네. 유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감에 예, 대한. 유감에 대한 입장 표명.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네. 처음서부터 경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열상이라고 했는데 그 상처란 말이에요. 피부 상처. 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나온 게 그 강청희 흉부외과 전문의가 이제 발표하고 요 내용 이외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상태는 이렇습니다. 내 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고 그리고 경정맥 안에 있는 부분이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출혈이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이 입장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는요. 네. 음모론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민주당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야당 아닙니까? 이동 경로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 차이가 있나요? 그게? 여당 차이가 여야 있죠. 차이가 없는 왜 것 그러냐면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 그 보수 언론에서는 네. 이 이동 경로를 갖고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님은 요게 좀 너무 5시간이나 소비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심지어는 한 언론에서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건 뭐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아니, 특혜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 나올 수는 그러니까 없는 이게 거죠. 그 이제 의료진도 그런 얘기를 일부 의료진이 밝힌 게 있어서 아마 그걸 예, 근거로 얘기하는 이거 것 같습니다. 특혜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할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이 사건을 보고 당시에 동영상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상황이.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이 음모론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서 같이 대응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의 원인이 안 있어. 되는데. 아니죠. 아니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이것 이외에도 더 있어요. 지금 김영남 의원님은 점잖게 얘기하신 거고 네. 이것 이외에 무슨 그 자작극이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뭐, 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적 관련해서도 얘기가 그렇죠. 있고요. 당적 관련해서도 네. 당적인 민주당에 있으므로 뭐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 이외에는 우리는 대응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명백한 건 지금 온갖 종류의 음모론이 많은데 네. 이게 칼이 아니고 뭐 나무 젓가락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어쨌든 집도한 의사분이 아니라고 이게 한 거니까. 자상이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으로 자상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소가 이미 돼서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건 네. 밝혀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응급 상태 내지는 네. 중증도의 상해였느냐
그게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쇼크 상태라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크게 절단된 상황이라든지 생명이 정말 위중한 뭐 이제 등등의 상황이 몇 개가 있던데 아마 그 상황은 아마 의료진이 판단, 그 해당 의료진이 판단할 때 이제 그건 아닐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야당 제1야당의 대표나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의전서를 발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헬기 이용이 아니 저는 뭐 헬기 이용이 문제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헬기 아니라 뭐 어떤 이동 수단도 이동 그 활용 가능한 거면 그 사용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그게 가까운 부산대 병원을 놔두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울대병원까지 이동하는 거로 봐서 그러면 이게 다행스럽게도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단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응급 상황 당장 수술에 뭐 30분, 1시간 내에 들어가는 응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입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했다. 뭐 그런 설명이 있다 그러면 그 납득할 수 있겠죠. 뭐 그 과정은 아마 조금 더 뭐 해당 의료진이나 이런 입장이 좀 나오면 또 명확해질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 진짜 굉장히 끔찍한 이 큰 사건이 총선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지금 98일인가요? 며칠 남았죠. 7일 남았죠.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소위 이낙연 신당의 출발이 늦어진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피습을 받아서 입원 중인 상황에서 탈당 선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원래는 1월 3일을 마지노선으로 예고했던 상식과 원칙인가요? 그 네 분의 어떤 탈당 그리고 신당 선언 같은 거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국민의힘보다는 이제 민주당 내 영향인 거네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 총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뭐 다음 주쯤에는 퇴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이제 뭐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영향은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밖에서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안에 있는 지지자들을 보면 그 한 2년 동안 뭐 지긋지긋하게 검찰 수사받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 분노가 엄청 눌려 있었거든요. 이게 막 폭발했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어디를 보면 되냐면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들을 보면 알아요. 진보 진영 유튜브. 예, 진보 진영에서 정치적 이슈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조회수나 이 동시 접속 이런 등등이 2배, 3배로 확 뛰었어요. 지금. 예, 그건 뭐냐면 분노로 결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까지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야 이걸 뭐 그 당장 사람이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이렇게 하면서 불쾌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보는 상황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를 보게 되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가 있다. 진보 쪽이? 예, 진보 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총선은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총선에는 중도층이 없습니다. 총선에는 각 진영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다라고 이제 정치학 교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누가 더 결집하느냐가 그렇죠. 문제군요. 결집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하는 것 때문에 당하면서 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당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검찰 수사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20%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었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정도가 좀 약한 분들은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왜? 보수 언론을 보니까. 종편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 정도 같은 분들이 막상 대표가 이런 심각한 위해 상황이 오니까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갔던 분들이 결집. 또 있었던 분들은 더 공고하게 결집. 이게 트리거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어서의 이 분노의 농축 정도는 생각외로 심각하고 여러 번 우리가 총선을 치러보잖아요. 총선 전에 2020년에는
이른바 이제 그 야당 심판론이었었어요. 네네네. 그 야당 심판론이 총선 때 잘 작동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보통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180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 이제 갈 때 그 총선 때도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갖고 행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 자체가 야당 심판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여당에게는 무척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네. 정봉주 TV가 조회수가 잘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역에 공천받을 고민이나 하세요. 너무 아니 유튜브 신경 쓰지 좋은 말고. 얘기 하는데 왜 그래요? 공천 받으라고 나도. 아니 지금 갑자기 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정봉주 원장님 출마 이번에 8일에 발표하세요? 예, 8일 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는데 네. 대표님 그날 퇴원 못 하시면 기자회견 안 하고 네. 그냥 기자회견 그 문만 돌리고 아 어디로 하십니까? 그걸 왜 알려줘요? 8일 알려주기 아니 출마하는 지역을 세상에 비밀로 신비주의를 할 하는 때가 사람이 따로 어디 있지. 후보자가 비밀이에요. 어? 왜냐 그날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니 그게 뭐 깜짝이에요, 근데? 되게 깜짝은 아니에요. 아니 뭐 지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이 있죠. 제가 먼저 깔까 봐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 어디로 출마하는지. 그거를 뭘 비밀? 아니 어디서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다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의원이 그 월등히 저보다 세면 모르는데 네. 이게 묘하게 현역 의원이 그 예를 들어 그 비명이나 반명일 경우에 친명인 정봉주가 갖고 이게 뭐 친명 반명 부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뭐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등등의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해요. 정확한 이해지. 그거는.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래? 이 아저씨가 뭐예요? 아니 정확한 이해지 그게 왜 아니 그 오해요? 노원 아니에요, 노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제대로 아니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관심이 없으시구나. 역시 관심 최고의 없어요. MC야. 아, 저는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없으시구나. 최고의 네. MC야. 종로 어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방송 아니 끝나고. 근데 이걸 9일날 알려준다 그래. 아니 이걸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예, 그럼요. 저도 이 신비주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난 출마 지역이 왜냐하면 아니 네. 무슨 이영애 씨도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를 내세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라는 출마하는 데가 사람. 많아요. 아 오란 데 많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결정하셨잖아. 아니 아직 모르죠 또 그날 바뀔지. 오라는 데가 많은 거는 상대 후보들이 정봉주가 만만해서 내 지역으로 오라고 그럴 하는 가능성이 거니까요. 높아요. 아 그럴 그래요? 가능성이 높아요. 여튼 그거는 8일에 오픈하신다. 예. 깜짝 오픈. 근데 위에서 보니까 내 네. 머리가 좀 듬성듬성 빠진 것 같네 이게. 아 많이 빠졌어요. 카메라를 왜 아, 위에서 비춰? 아니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 예. 강북을 에이그 강북을 읍천리 커피입니다. 강북을 그거. 아니에요. 예, 강북을 읍천리 382 커피. 이거 여기로 PPL? 출마하시는 거예요? 읍천리. 아니 요건 이제 우리 PPL에 PPL. 난 또 예. 읍천리 그래갖고 아니, 들고 나오신 줄 알았지. 그래도 읍천리가 어디예요? 근데? 우리가 하니까 좀 네. 올라가네 저 동접이. 그래요? 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저 보고 있어요. 컨텐츠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예.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맞나 이거 아이 좀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방송에 집중하세요. 언어를 제발 좀 좀. 곱게 좀 써주세요. 그게 막말이에요? 험한 사람들은 말 험하게 쓰면 뭐 아니 그게 벌레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잘하면 그럼 한판 여기 붙겠는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에이, 또 말장난 하신다. 아니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람을 그렇게 해. 두 벌레 분이 얘기는. 하세요. 제가 심판 자 그래서 하여튼 강북을로 출마하시는 걸로 지금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가 맞으면 예. 어떻게 하시려고? 노가우 씨 정확하네. 벌레가 왜 막말이죠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한 30분 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뭐 하나 결론 난 게 없고요. 그러네요. 시작이 네. 힘드네요. 이제는 진짜 예. 이야기 한번 좀 가보죠. 한동훈 위원장.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었죠? 제가요? 신문에 났어요? 그런 얘기가? 아 지금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싫어하지 않아요. 네, 아, 뭐예요? 잘 해주기를 기대하죠. 잘하는, 예, 그럼요. 근데 뭘 좀 잘 못하고 있나요 혹시? 아니 아직은 평가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를 들면 비대위원 인선. 비대위원회 구성은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네. 있는데 축구팀으로 따지면 11명이 모두 공격수다. 이 팀은 수비수도 없고 심지어 골키퍼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9회말 투아웃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무조건 전원 공격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래서 득점을 할 수는 네. 있는데 득점보다 실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3대 2루지나 4대 2루지나 어차피 우리는 못 이기면 끝이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 공격. 네.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뻥 한 번 공차 갖고 그냥 네. 떼굴떼굴 굴러서 골 먹는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하여튼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여튼 그럴 이제 수도 전원이 다 있는데. 공격수라 이건 좀 불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비수나 골키퍼 중에 누구 정도 들어왔으면 딱 안정적으로 요 비대위원들이 좀 잘 꾸려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까? 김용남. 잘하셨네 한동훈 비대위원. 아니면 네. 사실은 좀 그 정치와 선거 경험이 많고 특히 수도권 선거를 좀 이해하는 분이 비대위원회에 포함이 좀 들어가서 됐으면. 포함이 돼서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적어도 한두 분 정도가 포함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우리 평가 좀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보면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네. 구도, 바람, 인물 얘기하거든. 이거는 이제 많이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네. 잘 아실 거고 네. 구도, 인물, 바람을 보는 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정치 그 선거에 있어서 정치판을 볼 때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팀이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팀들은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예, 두 번째가 전략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의지, 결기입니다. 의지, 결기. 결기. 그다음 마지막이 비전입니다. 근데 방금- 네. 마지막이 비전. 방금 세 가지라고 안 하셨어요? 네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세 가지고 두 번째 팀은 네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경험, 전략, 결기, 비전을 갖고 있어요. 비전.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경험으로부터 다 시작됩니다. 전략도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결기도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마지막에 비전도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가장 극명한 그 없는 게 있죠. 이 팀들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경험이 다 근본이 돼야 되는데. 예, 경험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큰일 이제 났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네. 총선은 행정적 절차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총선은 행정적 절차다. 예, 행정적 절차이다.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예를 들었고요. 공천을 아웃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본인들이 공천 과정이 싸움입니다. 아웃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들을 행정적 절차로 어떻게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자리로 보내고 이런 등등이 다 행정 절차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럼 그 모든 것이 경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비대위원장도 없어요. 네.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비대위원들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공관위가 남아 있고 선대위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야, 우리 비대위원회는 그다음에 공관위나 선대위가 경험이 있으면 돼. 우리 굳이 없어도 돼. 아닙니다. 비대위가 이걸 꿰뚫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포괄을 해줘야 하고 돼. 있어야지. 네. 공관위는 사람 쳐내고 드리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비대위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다음 선대위도 네. 결국 비대위 우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제일 큰 우산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너무 없다. 아니 이 비대위는요. 이 비대로 총선 치르게 되면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 그 국힘의원들 만나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필패 구성이다. 그럼 민주당이 신났겠네요. 아니죠. 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왜요? 앞으로 90일은 필승인데? 아니죠. 어떻게 판이 갈지 모르죠. 일단 그거는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의 비대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척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 엉망으로 꾸렸고 이제 보시기에 예. 비대위는 도저히 경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비전도 안 되고 전략도 안 되고 의지도 결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 어차피 여기서 하는 공천 관리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선거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 다 안 될 테니 무조건 필승 카드잖아요 지금. 예. 아니, 부자 몸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전형적으로. 자, 비대위가 쭉 가잖아요. 네. 비대위도 본인이 그 결정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용산의 뜻이잖아요. 근데 용산에서 야, 이 비대위 가는데 네. 공관이나 이 선대위를 네.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이 일색으로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네. 라고 하는 중간에 이 그 견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는 쉽게 얘기해서 총선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보는 또 다른 눈과 시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고 거기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선대위 다시 꾸려야 됩니다. 아. 하게 되면 판이 또 바뀌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절차는 두 개가 더 남아 있어요. 공관위는 내부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공심위 그 선대위는 전략을 또 짜야 되고. 네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보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데 만약에 김용남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아니 예를 거군요.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듣고 네. 뭐 김한길 대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김무성 출마하겠다는데 지금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면 또 다시 보강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총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국민의힘이. 근데 이길 어제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가면? 해볼 만한 거죠. 그렇게 예. 가면 제가 보기에 뭐 맥시멈 한 130석, 그래요? 140석까지도 아니 총선은요. 네. 제가 보는 총선은 사실은 지금 90 며칠 정도 남았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하면 한 130석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잘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불안한 요소가 다시 생겨났어요. 뭐죠? 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네. 어떤 그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 게 훨씬 좋은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당직 인선 관련해서요? 예. 예를 들면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이죠. 저는 안 나-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됐을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다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이것도 악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냐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맞아요. 당 사정을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유일한 메신저였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받아오는 네.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는 네네. 유일한 메신저인데 어쨌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네네네. 안 드러났었는데 또 나와. 다시 나왔던.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전하고 똑같겠구나. 아니 당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 총선 나가야 돼서 실세니까. 누가 실세요?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 실세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김용남 전 의원님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아니 되니까. 저는 안에 포기하- 담아두고 있진 못해요. 포기하신 건 아니고요. 왜 포기를 해요? 경선 붙으면 제가 100% 이긴다니까요. 아니 우리 정 MC는 네. 두 후보를 불러갖고 고춧가루 치는 제가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원 아니 마음속으로 근데 응원합니다.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네. 요 이철규 의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준석 정당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준석. 예, 이준석 신당. 정당도 22,000명 모였대요. 예, 그건 뭐 많이 모인 건 아닙니다. 정봉주가 한 몇 명 모일까요? 아니 22,000명이 그 국힘에서 보면은 네. 그 많은 건데 그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진보 정당 그렇게 그 개미들을 모으는 이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요? 국힘에서 보기에는 좀 이례적이죠. 좀 달라요 정치 문화가. 네. 근데 일단 이철규 의원은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비주류나 이런 분들하고도 그 스킨십이 좋아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용산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총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열고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계속 위험성 폭탄이 어디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의 오더를 받는 사람이지 이거를 쓴소리를 얘기해 주는 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총선 때는 사실은 나한테 잘한다 이긴다 하는 얘기해 주는 사람 99%예요. 근데 1%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문 아니에요. 네. 검찰은 변수가 서너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사 있죠, 피의자 있죠, 검사 있죠, 증거 있죠. 요 정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변수가 무척 제한적입니다. 이 유동성이 많지 않은데 정치는 5만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다차방 정식을 못 하는구나. 그렇죠. 다차방 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래서 이철규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그걸 용산에 전달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준석 정당은요. 총선 때 매번 보세요. 제3당, 제4당은 늘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국힘이 쪼개져서 정당이 나온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쪼개져서 나온 게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친박연대 네. 그런 사례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 진보 정당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수는 부패에서만 하고 진보는 분열해서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선 앞두고 이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은 늘 분화합니다. 그래서 제3당, 제4당이 생기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저기는 새로운 현상이거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준석 정당을 대응할 수 있을까? 대응하려고 하는 순간에 용산에서 야 이준석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러면 못 가는 거거든요. 네. 10% 15% 가져가는데 이걸 대응을 안 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무척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역시 이제 직할체제인 것 같고 거기다 이철규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이거는 뭐 무조건 그냥 용산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선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네. 식당 간판은 바뀌었어요. 네. 근데 메뉴는 그대로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신메뉴 개발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바뀌어야 총선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첫 출발은 약간 불안하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좋게 만약에 두 분의 의견과 달리 좋게 해석하자면 어쨌든 용산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소통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철규는 그래도 대통령과 별로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 당이 다른 이야기, 용산과 다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오해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철규를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학관계를 보세요. 네.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이 가까워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네. 얼마 안 된 인연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래된 인연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가깝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철규 의원이 다시 선임이 된 것은 메신저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선임이 됐겠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연락하면 돼요.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은 굳이 메신저가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정치적 조언 내지는 방향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 메신저 역할보다는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 강원도 도매상골에서 보면 수도권 선거를 알 수 없어요. 갑자기요? 아니 이철규 그분이 의원- 동해 동해 그쪽이거든요. 삼척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강원도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아니 거기가 산골인 건 맞죠. 그건 비하가 아니지. 아니 그래서 그래도 비하처럼 들려요. 그런 거 정치를 사과하세요. 그럼 사과하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그게- 저는 강원도 비하 잘하셨어요. 발언은 전혀 본의가 예, 아니었고 그럼요. 거기가 수도권에서 먼 지역구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달개미님이 그러잖아요. 김용남 참 이상한 분. 그래도 매력 있어. 이 얘기를 왜 하지? 댓글 좀 그만 좀 보세요. 방송에 좀 집중하세요. 댓글만 좀. 보고 계셔. 아니 왜 그 MC 혼자 본다고 독점을 하세요? 나도 봐야지. 이거 댓글 봐서 뭐 하실 건데? 아니 왜냐하면 댓글 보면 예. 이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주제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봐야 되는데 자 저는 두 분 얘기해서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정 MC가 최고 MC이긴 하지만 네. 질문이 야 그 용산하고 뜻이 다르면 이견이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의견 일치가 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산은 다 오라? 그 용산 뜻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용산 뜻대로 가갖고 이미 참패했던 교훈이 있잖아요. 강서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총선은요. 민주당도 여당일 때 대통령과 당이 부딪히게 되면 당의 뜻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과 늘 소통하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댓글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용산 뜻이 옳다는 게 아니고 이철규를 뽑은 그 의미가 혹시 용산과 당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오해 소지나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신분 있는 사람을 드린 거 아니겠느냐. 사람을 한동훈이 원래 친해요. 그리고 한동훈 그 얘기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댓글 얘기도 좀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댓글 좀 그만 한동훈 보시고.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하고도 친해요. 갑자기 그 얘기는 또 왜 해요? 그러니까 용산 뜻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에 오해가 있을 수 없다. 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여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선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에는 아주 악재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뭐 전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변수 뭔가가 들어와서 뭐 정치 영역이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새로 짠다면 그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신당들은 지금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 나올 신당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일단 일시정지 스탑됐죠. 스탑되는 상황이고 이준석 신당과 이제 금태섭 신당 요 정도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는 이미 배가 떠났으니까요. 네, 물론 네, 이제 네. 지금 창당 준비 단계입니다만 추가로 막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은 보도를 제가 많이 못 아무래도 봤는데.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네.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당장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지명이 됐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도 아직 지명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띨지가 적어도 1월 11일까지는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쯤은 윤곽이 드러날 텐데 딱 보면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네네. 공관위원장이 누가 오느냐, 공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을 앞둔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는 것은 네.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아마 합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혹시 본인 이야기가 아니. 되십니까? 저는 경선 안 되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천하용인의 김용태가 빠지고 김용 아니 천하용인이 요즘 바뀌어서 천하용남인. 천하용남 용남인. 예. 네, 네 그러니까. 번째입니다. 남자. 왜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아까 전망대로 그 네. 경선 안 될 거다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온다 치면 경선 한대니까 왜 전망이 경선이 안 된다 아니 좀 그래요?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럼 그냥 내가 물러나기 이르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이나 뭐 이렇게 이준석 신당 뭐 이렇게 이제 가셔서 거기서 수원에서 정정당당히 3파전으로 한번 가보지 이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잘 아세요? 저요? 네. 아니 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자 보내시냐고요.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요 얘기 중요한데 네. 만약에 박문규 그분이 그냥 전략공천으로 네. 오면 경선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김용남 의원이 제3당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보단 표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한 그분보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오래 바꿨거든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오래 했죠. 그 지역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4파전으로 가면요. 네.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준석 당으로 가는 지지율이 한 10%가 좀 넘을 거로 예상이 돼요.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고 4파전으로 그냥 간다면 민주당에서 가져갈 거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파전으로 가면 네.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 인물 구도 이제 바람 중에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3파전으로 간다. 3파전으로 가도 민주당은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근데 3파전으로 가게 되면 두 당이 합해갖고 산술적으로 한 15% 정도 나오는데 네. 3파전으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 제3당이? 예, 제3당이. 아. 그래서 20% 남짓된 20%요? 예, 지지율을 받으면서 꽤 약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도 공감해요. 아, 제가 그래요? 보는 시각하고 지금 비슷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2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이 합칠 경우 합하게 되면, 합치게 예. 되면 합하게 되면. 2016년 총선 때 당시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 수준 정도의 득표력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물론 2016년의 국민의당은 호남표 그렇죠. 플러스 예. 안철수 표가 모인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대략 그 국민의당 후보들이 20%뭐 많이 나오는 데는 25% 대략 2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합쳐지면 그 지지층의 성향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때보다는 그때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플러스 네네네네. 안철수의 개인표가 나왔다면 이번에 합쳐진 제3의 신당이 나오면 거기는 일단 세대별로 젊은 층의 표가 신당에 좀 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합류로 인해서
주가 젊은 층의 표 플러스 호남표로 성격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합친다고 이게 잘 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를 뭐 적극적이까지는 아니래도 하던 사람이 이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이제 글로 가려고 하다가 예.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랑 합쳐? 그럼 예. 저 국민의당 전 친구랑 합친단 말이야? 이러면서도 표를 안 줄 것 같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한 그러지 5% 않아요? 미만이라고 봤던 건 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약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있겠죠. 약지층 예, 예. 그분들이 5% 미만이라는 겁니다. 예. 그분들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낙연 대표 쪽으로 왜 5% 미만으로 보냐면 예, 예.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서 밀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정치를 못하게 뭐 정치적으로 위해를 당해서 억지로 이준석처럼? 나간다든지 이준석 대표는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많이 가고. 거기는 이제 많이 가고 이준석도 개인 득표율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네네. 이게 만약에 그 현재 이제 병립형으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아주 빡빡한 경쟁이 될 것 같으냐 하면 네. 부울경에서 약 한 23, 4석 요 정도를 전체 하게 되면 뭐 한 25, 6석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3파전이 아주 비등하게 붙을 것 같아요. 부울경 쪽에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네, 신당과. 신당과 민주당과 국힘이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많이 가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가게 되면 네네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보게 되면 한동훈 지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부울경이. 예, 부울경이요. TK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데 네네네. 부울경에서는 그 여론조사 곳에서 계속 한 걸 이거 보면 네.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도 부울경은 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수도권하고 그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울경에서 지역을 보게 되면 부울경에서 꽤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당은 국힘과 민주당을 찍지만 국힘을 찍었던 분들 중에서 당표가 그 제3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비례가 10석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비례가 꽤 많이 갈 겁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지역에서 수도권에서는 힘을 발휘 못하는데 네. 충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울경에서는 네, 꽤 지역구. 힘을 발휘할 거다. 지역구도 나올 수 있고. 지역구도 꽤 나오죠. 그럼 거기서 25석을 그 3등분 한다고 하게 되면 6, 7석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게 그 지난번에는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 네네. 2016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호남이 반민주당으로 돌아서면서 완전한 호남세를 얻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때 네. 37석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20석이 넘는 꽤 약진하는 원내 교섭단체까지 갈 가능성도 꽤 있다. 3당이.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뺏기는 의석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국힘 쪽에서 뺏기면서 국힘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일단 제가 예상해봐도 네. 제3당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네. 이제 4강 체제가 아니고 삼각 구도로 이준석, 이낙연이 합친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표를 네. 많이 예, 얻겠죠. 정당 예.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양당이 너무 싫구나 그냥. 그런 분들이 많군요. 아니 국힘 쪽에서 상대적으로 국힘 쪽에서 많이 많이 넘어갈 국힘에서. 거예요. 국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바뀐다는 전제하에 네네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 아무래도 신당의 제일 큰 어려움은요 인물난입니다. 지난번 2016년 총선에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좀큰 호남 인물들. 쪽에서는 그래도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를 많이 했는데 수도권 쪽에서는 정말 총선 후보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당은. 왜냐하면 인물들을 워낙 양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지역적으로 핵심 지역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지역구 후보를 내고 수원 같은 데 좀 해야 되겠네, 그죠? 뭐 수원이 그럴 수도 있고 경기 남부권이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은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정당 투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저라면 그렇게 좋은. 하긴 전국적으로 막 후보 내려다고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말 실수하고 그러면 네. 깎아먹고. 그런 논리도 가능한데 네. 생각 외로요. 네. 총선 때 들어가 보면
정치 예비군이 무척 많아요. 정치 예비군? 예, 정치 예비군.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 정치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 신당이 네. 2030 특히 남성 쪽에서 소구력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젊은 후보들이 꽤 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누가 타격을 보냐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캐치프레이즈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데 세대 교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5년 대표를 몰아내고 난 다음 73년 대표가 온 거거든요. 네. 이상한 세대 교체예요. 근데 오히려 세대 교체 캐치프레이즈를 들면 들수록 소구력은 이준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 오히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정당을 만들 땐 또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네. 있냐면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재정이 있어야 되고 현역 의원 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조직력은 이준석 개인 조직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도 일정 정도 어디에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조직력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같이 하실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누가요? 이준석과 이낙연 씨 두. 아니 왜냐하면 둘 다 네. 어느 특별한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밀려서 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잡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할 네. 겁니다. 그게 명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조직력 있죠. 자금도 일단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럼 현역 의원이 국힘 같은 경우는 밀려나는 분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밀려나는 분들이 네. 정치 거의 끝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념성도 없고 그래서 이준석 정당으로 저는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갈 것 같아요. 현역 30명?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 공천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아마 3월 중순쯤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열성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탈당을 해서 제3당 갔다가 네. 그 재미를 못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또 다시 복당하기 힘들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열성 미만 그렇게 되면 한 40석 정도? 한 30석에서 40석 요 정도 선이게 되면 교섭단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당 지원비도 나오고 자금 문제도 해결이 예를 들어 됩니다. 3월 중순에 그렇게 딱 돼도 바로 돈 나와요? 2월 말서부터 하면서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시기를 봐야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 어쨌든 이렇게 30-40명이 있으면은 네. 임기가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와요. 그 정부 보조. 돈이? 예. 그러니까 총선 때 다소 돈이 부족하더라도 나올 걸 예상하면서 땡겨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번 총선에 치를 만한 여력이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둘이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야 서로 흩어졌고 비교섭 단체가 되느니 뭉쳐서 하나 되자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매 총선별로 제가 총선을 지금까지 한 그 30년 이상 치러봤는데 네. 총선 때마다 제3당은 나옵니다. 나오죠. 예.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저희가 그럼 1시간 지금 벌써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댓글 중에는 뭔 이런 소설을 1시간씩이나 얘기하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접속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이렇게 계속 느는 상황에서 끝낼 수가 없네요. 끝내요. 이거. 빨리 우리 또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우리 강북을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걸로. 강북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맞으면 어떡하시려고? 맞으면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강북을에 10,000원. 10,000원 빵? 쪼잔하긴. 이럴 때는 한 1,000만 원 팍 거는 거예요, 그냥. 아니 돈이 많으시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10,000원만 해도 돈은 충분해요. 여기도 많아요. 저요? 아 여기는 저를 훨씬 많죠. 무슨 말씀이세요?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올해 안에 상장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상장 안 해요 올해? 아이, 전 왜 그러세요? 상장 얘기가 아니, 저기한테 있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많다 그러면 저도 좀 주세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진 않아요. 밥이나 사라고 그러지. 그게 그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마우스복싱 동시 접속자가 아주 풍년이라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니, 매주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 안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왜 안 나올 잠깐만요. 왜 안 나올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출마하면은 공중파니에요, 이게. 나와도 되나? 공중파인데 이거 유튜브예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공중파인 줄 알고 나오셨구나. 아니, 김어준 씨는 지가 공중파도 아닌데 출마 선언하면 못 나온다 그러대. 아, 그래요? 이상한 아저씨야. 그 갑자기 아저씨. 이렇게 여기서 하세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 홍보를 하세요. 여기 와갖고. 여기 홍보가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동접이 18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쭉 시간 좀 비워 놓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